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제8-4회가 되겠습니다. 고난과 또 근심, 걱정, 염려, 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근심, 걱정, 염려 사실 없는 사람은 없죠. 밥상의 반찬처럼 항상 따라 붙는 게 뭘 해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해결돼도 결국에 가다 보면 사람은 항상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없으면 없어서 고민하고 있으면 또 있어서 고민하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고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고민,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또 다른 고민이 와요.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엔 작게 느껴져서 이게 고민처럼 안 느껴졌는데 큰 고민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큰 덩어리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과 같이 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풀어가느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고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또 풀어가는 이게 또 삶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 이걸 풀어가는 것도 또 삶의 한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이렇게 신진대사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왕이면 안 좋은 쪽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 이걸 지금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 근심, 걱정이 오면은 일단 첫 번째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분석해라. 분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의 일을 찾아라. 지금 당장 할 일부터 시작하라. 그냥 고민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할 일이 뭔가? 오늘부터 시작할 일. 지금 당장에 뭐부터 하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 수용하겠다.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는 훈련을 해라.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부딪혀봐라. 부딪혀보면은 의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부딪혀보면 해결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다섯 번째입니다. 다른 일에 몰두해라. 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일에,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른 일에 몰두해라. 또 때로는 시간이 약일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적어놨는데요. 데일 카네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나는 4, 5년 전 어느 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의 강좌,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의 강좌에 나온 마리온 제이 더글러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가 성인 강좌에서 고백한 실화였어요. 그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불행한 가정사를 겪습니다. 처음에 그는 5살 난 귀여운 딸을 잃었고요. 이것은 실로 그들 부부에겐 견딜 수 없이 가슴 아픈 일이었죠. 10개월 뒤에 다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닷새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겹친 불행은 그들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민과 또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죠. 자,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완전히 기력을 잃고 말았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없었다. 나는 의지를 상실했고 모든 일에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러자 어느 의사는 수면제를 줬고 어떤 의사는 그에게 여행을 권하는 권고였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몸은 공사장 바이스에 잔뜩 물려서 그 양쪽 턱이 점점 쥐어드는 것 같았다. 비탄과 긴장, 슬픔에 사로잡혀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심정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4살 난 아들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고민 덩어리를 풀어줬던 거죠.
두 딸을 잃어버리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아버지의 고민, 괴로움을 풀어준 겁니다. 자, 그 풀어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어느 날 오후 내가 넋을 잃고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빠, 보트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졸라대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 그럴 만한 경황이 없었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았다. 그러나 아들 녀석은 고집불통이었다. 결국 내가 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장난감 보트를 만드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그런데 그 보트를 만들고 나서 나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보트를 만드느라고 소비한 3시간은 요 몇 개월 동안에 내가 처음으로 맛본 정신적 휴식이며 평화가 되었던 것이죠. 나는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지금까지 허탈함에서 헤어나와 사고력을 되찾았고 무엇이든지 기획이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일에 몰두하는 동안은 고민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경우에는 보트를 만드는 일이 고민을 몰아내 준 것이었죠. 그래서 난 늘 바빠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튿날 밤 나는 온 집안을 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책상, 계단, 본문, 문의 손잡이, 자물쇠, 구멍난 훈통 등 고쳐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주일 동안에 손봐야 할 일거리를 242건이나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나는 이 일들을 거의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줄곧 바쁜 날을 보냈죠. 일주일에 2번씩 뉴욕의 성인 강좌에 출석하고 있었고 데일 카네기의 이 관계법에 참석하고 있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시민활동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현재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죠. 이 밖에도 나는 적십사사를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을 위한 모금운동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바빠서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윈스턴 처칠경이 세계대전이 한참 불을 뿜는 가운데서 하루에 18시간을 일하던 때의 한 말과 같은 말이죠. 막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할 틈이 없는 거예요. 처칠은 그가 지고 있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 골치를 앓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나는 너무 바빠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네. 위대한 과학자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얻는 평화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에 몰두하여 고민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바쁘게 사는 것이 불안을 없앤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 속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인간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마음 내키는 일에 열중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고민에 빠지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내죠. 그들을 바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합니다. 예, 저 역시 제 이야기예요. 저 역시 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참 오묘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은 동시에 두 길을 못 갑니다. 동쪽으로 가면 서쪽은 멀어지고 서쪽으로 가면 동쪽은 멀어져요. 생각도 똑같아요. 생각도. 동일한 이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두 가지를 똑같이 동시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쪽 생각이 커지면 이쪽 생각이 약해져요. 강박관념을 치료하는데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한쪽이 강해져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을 키워서 이걸 강하게 하면 이게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고민에 쌓였을 때 그 고민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거 그냥 냅둬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 또 이미 상황이 된 일. 그 대신에 다른 일을 찾는 거죠. 딸을 둘이나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사람의 고민을 남아있던 아들 하나가 아버지에게 할 일을 맡김으로써 그 고난, 괴로움, 절망, 고민덩어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절망 가운데서 죽기를 기도했던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사명의 목표를 가지고 할 일을 찾아서 가니까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던 것들은 다시는 떠오르지도 않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도 않게 됐던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정말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쪽에 고민과 걱정이 꽉 차 있다면 그거 내버려 두고 그거 풀려고 하다가 더 큰 고민에 빠지니까 냅두고 다른 일을 찾아서 바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할 때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야 할 5-14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찾아서 그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계획을 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길로만 가면은 이건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테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일에 몰두하여 나 자신을 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콜롬비아 대학의 제임스 엘 모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은 인간이 행동할 때가 아니라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 가장 심하게 덤벼드는 것이다. 일하고 있는 동안에 잘 모른다는 거죠. 활발한 행동이야말로 언제까지나 걱정하는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향해서 가는 시간표를 주셨지 멈춰 있거나 뒤로 가는 시간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의 아픔의 걱정과 감정과 걱정거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내일의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묶여 있을 때 그는 절망적 심리 상태에 빠져서 죽기를 기도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접근했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고민하던 모든 것을 저절로 잊어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능력 있는 삶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이든 감정이든 그 상태의 종이 되지 말고 새로운 일, 바쁘게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식어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고민도 점차 해결이 되고 나아가서는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다. 이것이 고민의 해답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